안녕하세요. 파인만의 길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눈을 뜨자마자 세상을 보셨을 겁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 벽에 걸린 시계, 식탁 위에 놓인 빨간 사과 한 알. 여러분은 아마 아무 의심 없이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저 사과는 원래 저기 빨갛게 놓여 있고 나는 그저 눈으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을 뿐이다. 세상은 저 바깥에 딱 저 모습대로 존재하고 나의 눈은 그저 창문처럼 그 세상을 그대로 들여보내준다.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불편하고 소름 돋는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보고 있는 그 세상은 사실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여러분의 뇌가 방금 지어낸 그림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이상한 상상 하나를 해봅시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어디에 있죠? 두개골 안, 그러니까 단단한 뼈로 둘러싸인 캄캄한 상자 속에 갇혀 있습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고 소리도 직접 닿지 않는 완벽한 어둠 속이죠. 뇌는 단 한 번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바깥 세상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사과를 만져본 적도, 햇살을 쬐어본 적도, 새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뇌는 그저 그 캄캄한 골방 안에 홀로 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생생하고 화려한 세상을 보고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캄캄한 상자 안에 갇힌 뇌가 어떻게 이 눈부신 총천연색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자, 여기서 저희 파인만의 길이 던지는 아주 단순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뇌가 바깥 세상을 직접 볼 수 없다면 도대체 뇌는 무엇을 재료로 이 세상을 보는 걸까요? 우리가 현실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이 생생한 풍경은 진짜 저 바깥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온 걸까요? 아니면 뇌가 뭔가를 가지고 스스로 그려낸 그림일까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평생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이 현실이라는 것의 진짜 정체를 아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각자의 머릿속에 지어진 서로 다른 우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럼 가장 먼저 여러분이 무언가를 본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부터 짚어봅시다. 눈앞에 저 빨간 사과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은 저 사과를 보고 있죠. 그런데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과 자체가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쏙 들어오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사과에서 튕겨나온 빛이 여러분의 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빛이 눈알 안쪽의 망막이라는 얇은 막에 부딪힙니다. 망막에는 아주 작은 감각 세포들이 촘촘하게 깔려 있는데 이 세포들이 빛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세포들은 빛을 그대로 뇌로 보내지 않습니다. 보낼 수가 없어요. 대신 빛을 아주 작은 전기 신호로 바꿔버립니다. 톡톡톡. 마치 모스 부호처럼 전기가 켜졌다 꺼졌다 하는 신호로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에서 뇌로 넘어가는 건 사과도 아니고 빨간색도 아니고 심지어 빛도 아닙니다. 오직 전기 신호뿐입니다. 시신경이라는 케이블을 타고 톡톡톡 전기 펄스가 뇌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 자,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이 전기 신호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냄새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그냥 전기일 뿐입니다. 눈에서 오는 전기든 귀에서 오는 전기든 손끝에서 오는 전기든 뇌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전기 펄스일 뿐이죠. 뇌는 그 캄캄한 상자 안에 앉아서 사방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정체불명의 전기 신호 다발만을 받아보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여기서 여러분은 아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뇌에게 세상이란 사실 끝없이 쏟아지는 전기 신호의 폭풍일 뿐이라는 거죠. 그 신호 속에는 이게 사과입니다. 라거나 이 색은 빨강입니다. 라는 친절한 설명이 단 한 글자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톡톡톡 의미를 알 수 없는 전기 펄스만 밀려들 뿐이에요. 그렇다면 뇌는 이 무의미한 전기 신호 다발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선명한 빨간 사과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 뇌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신호는 다 똑같은 전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만약 눈에서 오는 신호를 억지로 귀로 담당하는 뇌 부위에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과학자들은 동물을 대상으로 이 기묘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눈에서 나오는 신호를 원래 소리를 처리하던 뇌 영역으로 강제로 연결한 거죠. 그러자 놀랍게도 소리를 담당하던 그 뇌 부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눈처럼 볼 수 있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뇌의 부위 자체에는 본다, 듣는다 하는 고정된 성질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어떤 신호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그 신호를 해석해 세상을 지어낼 뿐이에요. 눈이 특별해서 보는 게 아니라 뇌가 그 신호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눈알을 떼어다 손끝에 붙일 수만 있다면 원리상 손끝으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현아 등의 피부로 흑백 영상을 느끼게 해주는 장치도 만들어졌고 시각을 잃은 분들이 그걸로 사물의 윤곽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본다는 건 눈의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뇌의 일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뇌의 입장이 되어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캄캄한 지하 벙커 안에 갇힌 사령관이라고 해보세요. 창문 하나 없는 그 방 안에서 여러분이 바깥 세상에 대해 아는 거라곤 벽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암호 같은 전보 쪽지들 뿐입니다. 톡톡톡 툭툭톡. 여러분은 그 방을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바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야만 하죠. 살아남으려면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암호 쪽지들을 가만히 노려보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끝없이 추측하고 짐작하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지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바깥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겠구나 하고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뇌가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일입니다. 뇌는 그 캄캄한 사령실 안에서 밀려드는 정의 신호를 재료로 바깥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를 끊임없이 추측하고 짐작합니다. 그리고 그 추측을 바탕으로 세상의 모형을 하나 지어냅니다. 저 앞에 빨갛고 동그란 사과가 있겠구나, 저쪽에서 새가 울고 있겠구나 하고요. 그리고 뇌가 지어낸 바로 그 모형을 여러분은 현실이라고 부르며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보는 세상은 눈으로 들어온 그림이 아니라 뇌가 안에서 그려낸 그림입니다. 눈은 세상을 들여보내는 창문이 아니라 그림을 그릴 재료를 배달해주는 배달부일 뿐이에요. 이 아이디어를 과학자들은 예측하는 뇌, 그리고 조금 더 도발적으로는 통제된 환각이라고 부릅니다. 환각이라는 말 좀 섬뜩하죠? 우리는 보통 환각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없는 걸 보는 정신적인 이상 상태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매 순간 보는 정상적인 현실이야말로 일종의 환각이라고요. 다만 그 환각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신호에 의해 끊임없이 붙잡히고 교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정상적인 지각이라고 부를 뿐이라는 거죠. 통제되지 않으면 그냥 환각, 신호에 의해 통제되면 현실. 그 둘은 사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형제였던 겁니다. 이 관점을 조금만 밀고 나가면 우리가 꿈을 꾸는 이유도 새롭게 보입니다. 꿈이 뭘까요? 꿈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신호라는 통제가 잠시 꺼진 상태에서 뇌가 마음껏 혼자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눈을 감고 귀를 막았으니 예측을 교정해 줄 신호가 없죠. 그래서 뇌는 아무런 검열관 없이 자기가 저장해둔 재료들을 가지고 제멋대로 세상을 지어냅니다. 하늘을 날고 죽은 사람을 만나고 말도 안 되는 장소가 뒤섞이죠. 그런데 꿈속에서는 그게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역시 깨어 있을 때 우리가 현실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뇌의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깨어있는 지각은 신호에 붙들린 꿈이고, 꿈은 신호에서 풀려난 지각인 셈입니다. 우리는 사실 매일 밤 통제되지 않은 환각을 겪으면서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무슨 황당한 소리냐고요? 뇌가 세상을 지어낸다니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매일 겪으면서도 눈치채지 못했던 뇌의 창작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여러분의 눈 속에 있는 거대한 구멍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의 두 눈에는 각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완전한 사각지대가 하나씩 뻥 뚫려 있습니다. 이걸 맹점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구멍이 생길까요? 아까 말씀드린 시신경, 그러니까 정의 신호를 뇌로 나르는 그 케이블이 눈알 밖으로 빠져나가는 지점이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는 빛을 감지하는 세포가 하나도 없습니다. 케이블이 뚫고 나가는 구멍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맺히는 상은 아예 감지가 안 됩니다. 완전한 암흑지대인 거죠. 그것도 아주 작은 점이 아닙니다. 팔을 쭉 뻗었을 때 보름달 여러 개가 들어갈 만큼 커다란 구멍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야에는 지금 커다랗고 시커먼 구멍 두 개가 뻥 뚫려 보여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구멍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바로 여기에 뇌의 뻔뻔한 창작 솜씨가 숨어 있습니다. 뇌는 그 구멍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주변에 뭐가 있는지 슬쩍 보고 아마 여기도 이런 게 이어져 있겠지 하면서 그 구멍을 감쪽같이 메워버립니다. 벽지가 있으면 벽지 무늬로, 잔디밭이면 잔디로, 하늘이면 하늘색으로 주변과 똑같이 칠해서 채워 넣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시야의 그 두 지점은 실제로 눈이 본 게 아니라 뇌가 알아서 지어내 채워 넣은 상상의 그림입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 존재하지도 않는 풍경을 진짜라고 믿으며 보고 있는 거예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우리 뇌는 이렇게 태연하게 구멍난 현실을 자기 마음대로 메꾸는 화가였던 겁니다. 이게 잘 안 믿기신다면 아주 간단한 실험 하나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종이의 왼쪽에는 작은 십자가를, 오른쪽에는 작은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그리고 오른쪽 눈을 감고 왼쪽 눈으로만 그 십자가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존기를 천천히 앞뒤로 움직여 보세요. 그러다 어느 순간 오른쪽에 있던 동그라미가 팟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분명히 종이 위에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 눈에서 감쪽같이 없어지는 거죠. 바로 그 동그라미가 맹점 위에 딱 걸린 순간입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그 자리가 시커먼 구멍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주변 종이에 흰색으로 매끈하게 채워져 버린다는 겁니다. 뇌가 방금 여러분 눈앞에서 없는 흰색을 지어낸 거예요. 만약 배경이 줄무늬였다면 뇌는 그 줄무늬를 이어서 그려 넣고 격자 무늬였다면 격자를 그려 넣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아주 태연하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눈앞의 세상 전체가 구석구석 선명하게 다 보인다고 느끼시죠?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뇌의 착각입니다. 우리 눈이 진짜로 또렷하게 보는 범위는 정면의 아주 좁은 한 점뿐입니다. 지금 이 글자를 읽으실 때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한 글자 주변만 선명하고 조금만 옆으로 가도 사실은 흐릿하게 뭉개져 있어요. 손톱만 한 영역만 진짜로 선명한 겁니다. 그런데도 왜 세상 전체가 다 또렷하게 느껴질까요? 바로 뇌가 필요할 때마다 눈을 재빠르게 움직여 훑고 그렇게 얻은 조각조각의 선명한 정보들을 이어 붙여서 세상 전체가 다 또렷한 것처럼 그림을 완성해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흐릿한 조각들을 뇌가 매끈한 한 장의 선명한 그림으로 편집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방금 전까지 세상이 다 또렷하게 보인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것조차 뇌의 그럴듯한 연출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증거로 넘어가 봅시다.
이번엔 색깔입니다. 여러분, 저 사과는 무슨 색이죠? 빨간색이라고 하시겠죠? 그럼 제가 좀 짓궂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저 빨간색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사과에 붙어 있나요? 자, 놀라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바깥 세상 어디에도 빨간색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에는 색깔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사과에서 튕겨 나오는 건 그저 특정한 길이의 파동, 즉 빛의 파장일 뿐입니다. 그 파장 자체에는 빨강이라는 성질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긴 파동일 뿐이에요. 조금 짧은 파동, 조금 긴 파동. 물리적으로는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이 생생한 빨강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바로 여러분의 뇌 안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뇌는 눈으로 들어온 그 긴 파장의 신호를 받아들고 이 파장에는 빨강이라는 느낌을 붙여주자 하고 스스로 색을 칠해버립니다. 짧은 파장에는 파랑, 중간에는 초록. 이렇게 파장이라는 무미건조한 숫자에다가 뇌가 알록달록한 색의 옷을 입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빨강은 사과의 성질이 아니라 여러분 뇌가 만들어낸 느낌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뇌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었다면 똑같은 파장을 보고도 전혀 다른 색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당연하게 여기는 이 화려한 색의 세계는 사실 저 바깥에는 없고 오직 우리 머릿속에만 피어있는 꽃밭이었던 겁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뇌는 이 색칠을 얼마나 제멋대로 하는지 상황에 따라 같은 물건의 색을 다르게 칠하기도 합니다. 혹시 몇 년 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파란색과 검은색이냐 흰색과 금색이냐를 두고 온 세상이 다툰 그 드레스 사진 기억하시나요? 똑같은 사진 한 장을 두고 어떤 사람은 파랑과 검정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흰색과 금색으로 봤죠. 왜 그럴까요? 뇌가 그 옷이 어떤 조명 아래 있다고 추측하느냐에 따라 색을 다르게 계산해 칠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신호를 두고 뇌마다 다른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건 우리 뇌가 색을 그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적극적으로 지어내고 있다는 아주 생생한 증거였던 거죠. 또 우리가 노란빛 조명 아래서 흰 종이를 봐도 그냥 흰색으로 느끼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뇌가 지금 조명이 노란색이구나 하고 알아서 색을 빼서 원래 흰색으로 보정해 주는 거예요. 카메라로 찍으면 누렇게 나오는데 우리 눈에는 하얗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 증거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바로 시간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을 실시간으로 지금 이 순간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아주 약간의 과거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서 빛을 받아 그걸 전기 신호로 바꾸고 시신경을 타고 뇌로 보내고 뇌가 그 신호를 처리해서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대략 0.1초 정도가요.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건 엄청난 문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속 100km로 달려오는 야구공을 본다면 여러분이 그 공을 보는 순간 실제 공은 이미 그 자리를 한참 지나쳐 있는 겁니다. 0.1초 전에 과거를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날아오는 공을 척척 받아낼까요? 여기서 또 뇌의 놀라운 사기극이 등장합니다. 뇌는 이 0.1초의 지연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미래를 예측해서 미리 그려놓습니다. 공이 지금 이 속도로 오고 있으니 0.1초 뒤에는 여기쯤 와 있겠구나 하고 뇌가 앞질러 계산해서 공을 미래의 위치에 미리 그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본다고 믿는 그 장면은 사실 뇌가 과거의 신호를 받아서 미래를 예측해 그려낸 정교하게 조작된 현재입니다. 여러분은 단 한 번도 진짜 지금을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뇌가 예측해서 만들어준 살짝 미래를 향해 보정된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증거는 여러분이 하루에 수도 없이 하면서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 바로 눈 깜박임입니다.
사람은 보통 몇 초에 한 번씩 눈을 깜박입니다. 그때마다 눈꺼풀이 내려와 세상을 캄캄하게 가리죠. 하루 종일 다 합치면 무려 1시간 넘게 여러분의 눈앞은 암흑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하루에는 깜빡깜빡 세상이 시커멓게 꺼지는 순간이 수천 번은 있어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눈 깜박일 때마다 세상이 캄캄해지는 걸 느끼시나요? 전혀 못 느끼시죠. 왜냐하면 뇌가 그 캄캄한 순간을 깜박이기 직전의 장면으로 감쪽같이 이어 붙여버리기 때문입니다. 필름의 검은 구간을 잘라내고 앞뒤를 매끈하게 편집해서 여러분에게는 끊김없이 연속된 세상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이라는 영화를 실시간으로 편집하는 편집자였던 겁니다. 5번째 증거는 소리에 관한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시끌벅적한 카페 안에서 온갖 사람들의 수다 소리가 뒤엉켜 있는데도 저 멀리서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면 그 소리만 딱 귀에 꽂히는 경험이요. 이걸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부릅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의 귀에는 사실 모든 소리가 뒤죽박죽 한꺼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옆 테이블의 웃음소리, 커피 머신 소리, 음악 소리까지 전부요. 그런데 뇌는 그 소음의 홍수 속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소리 하나만 쏙 뽑아 올리고 나머지는 싹 지워버립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듣는 그 조용하고 또렷한 대화는 실제로 귀에 들어온 소리가 아니라 뇌가 골라내고 다듬어서 만들어낸 편집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 뇌가 들려주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 거예요. 소리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정말 소름 돋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소리를 알아듣는 것도 사실은 뇌의 왕성한 채워 넣기 덕분입니다. 실험에서 어떤 단어의 한 글자를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기침소리 같은 잡음을 딱 덮어 씌운 다음 사람들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글자가 지워졌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워진 그 글자를 또렷하게 들었다고 확신했어요. 실제로는 그 소리가 존재하지 않았는데도요. 앞뒤 맥락으로 보아 여기엔 이 소리가 와야 해 하고 뇌가 없는 소리를 지어내 귀에 심어준 겁니다. 눈으로 없는 색을 보고 귀로 없는 소리를 듣는다. 우리 뇌는 시각이든 청각이든 빈틈만 보이면 그럴듯한 이야기로 메꾸지 않고는 못 베기는 존재였던 겁니다. 여기서 6번째, 어쩌면 가장 충격적인 증거를 하나 보태겠습니다. 팔이나 다리를 잃으신 분들 중에 없어진 그 팔다리가 여전히 생생하게 느껴진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없는 손이 가렵거나 아프기까지 하다는 거죠. 이걸 환상통, 환상사지라고 부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팔이 아예 없는데 어떻게 그 팔의 감각을 느낄 수 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감각은 애초에 팔에 있었던 게 아니라 팔에 대한 뇌 속의 그림, 뇌 속의 지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팔은 사라졌어도 뇌 안에 그려져 있던 팔의 지도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뇌는 여전히 그 자리에 팔이 있다고 그림을 그리고 우리는 있지도 않은 팔을 생생하게 느끼는 겁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요? 우리가 느끼는 몸조차도 진짜 몸이 아니라 뇌가 그려낸 몸의 그림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를 쭉 늘어놓고 보니 어떠신가요? 맹점을 메우고 색을 칠하고 시간을 예측하고 깜빡임을 편집하고 소리를 골라내고 없는 소리와 없는 팔까지 지어내고 여러분의 뇌는 잠시도 쉬지 않고 세상을 지어내고 다듬고 조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순수하고 객관적이라 믿었던 이 현실이라는 것은 알고 보니 뇌라는 부지런한 예술가가 매 순간 새로 그려내는 한 편의 그림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아주 당연한 반박이 하나 떠오르실 겁니다. 잠깐만요. 뇌가 세상을 다 지어내는 거라면 왜 우리는 벽에 머리를 부딪히고 아파할까요?
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죽을까요? 뇌가 지어낸 환각이라면 우리 마음대로 벽을 통과하고 하늘을 날 수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롭고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 속에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진짜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뇌가 세상을 지어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뇌는 아무렇게나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뇌는 자기가 지어낸 그 그림을 실제로 눈과 귀와 손끝으로 들어오는 신호와 끊임없이 비교하고 대조합니다. 뇌가 저기 벽이 있겠지 하고 예측을 그려놓았는데 손을 뻗었더니 딱딱한 감촉의 신호가 톡 들어옵니다. 예측이 맞았네 하고 뇌는 그림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만약 예측과 다른 신호가 들어오면 어라? 여기 벽이 없네? 뇌는 즉시 그림을 수정합니다. 이렇게 뇌는 매 순간 자기가 그린 예측과 실제로 들어온 신호 사이에 오차를 계산하고 그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림을 계속 고쳐 나갑니다. 예측하고 신호로 확인하고 틀리면 고치고 이걸 눈 깜짝할 사이에 쉬지 않고 반복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지각의 진짜 정체입니다. 우리가 본다는 건 세상이 내 눈으로 흘러 들어오는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뇌가 먼저 세상을 이럴 것이다 하고 능동적으로 예측을 던지고 들어오는 신호로 그 예측을 검증하고 수정하는 아주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맞춰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의 그림은 마음대로 벽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벽이 없다고 우겨봤자 곧바로 코가 깨지는 신호가 들어와 예측을 박살내 버릴 테니까요. 뇌의 창작은 언제나 현실이라는 엄격한 검열관 앞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뇌 속에서는 두 방향의 흐름이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눈과 귀에서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는 신호의 흐름. 다른 하나는 뇌가 세상은 이럴 것이다 하고 바깥을 향해 내던지는 예측의 흐름.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옛날 과학자들은 신호가 안으로 들어오는 흐름이 주인공이고 뇌는 그걸 받아 처리하는 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뇌를 실제로 들여다보니 정반대였어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신호의 길보다 뇌가 안에서 바깥을 향해 예측을 내보내는 길이 훨씬 더 굵고 압도적으로 많았던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뇌는 신호를 기다렸다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을 스스로 세상을 미리 상상하고 예측하는 데 쓰고 있다는 겁니다. 신호는 그저 그 상상이 맞는지 틀린지 살짝 확인해주는 조연에 불과했던 거죠. 우리가 본다는 것의 팔할은 사실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름다운 역설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은 분명히 뇌가 지어낸 환각인데 그 환각이 실제로 쓸모가 있다는 겁니다. 환각이라면서 어떻게 그걸로 컵을 정확히 짚고 계단을 헛디디지 않고 내려가고 날아오는 공을 받아낼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그 환각이 진짜 세상과 아주 잘 들어맞도록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남기에 충분할 만큼은 정확합니다. 사과가 저기 있다고 뇌가 그려주면 실제로 손을 뻗어 사과를 집을 수 있죠. 호랑이가 달려온다고 뇌가 그려주면 실제로 도망쳐서 목숨을 건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환각은 진실이라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쓸모가 있어서 살아남은 겁니다. 이 역설을 조금 더 음미해 봅시다. 우리는 보통 환각이라고 하면 잘못된 것, 없애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통제된 환각은 우리를 살아남게 해준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완벽하게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는 것이 사실 생존에는 아무 쓸모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는 그림이니까요. 잘 익은 열매는 더 먹음직스러운 색으로, 위험한 뱀은 더 눈에 확 띄게,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은 더 반갑게. 뇌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유용한 방식으로 살짝 각색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는 현실은 진실의 사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편집된 이야기에 가까운 겁니다. 그런데 그 각색이 어찌나 감쪽 같은지 우리는 그게 각색인 줄도 모르고 완벽한 진실이라 철석같이 믿으며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진화가 우리 뇌를 이렇게 만든 이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벙커 속에 뇌가 매번 밀려드는 신호를 하나하나 처음부터 꼼꼼히 분석해서 세상을 그린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 사이에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고 말겠죠. 그래서 뇌는 아주 영리한 지름길을 택했습니다. 일단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이 이럴 것이다 하고 재빨리 예측해서 그림을 던져놓고 신호는 그 예측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는 용도로만 쓰는 겁니다. 매번 세상을 처음부터 그리는 게 아니라 미리 그려놓은 그림을 살짝살짝 고치기만 하니까 엄청나게 빠르죠. 진실을 정확히 아는 것보다 빠르게 대충 맞히고 살아남는 게 훨씬 중요했던 겁니다. 우리 뇌는 진리 탐구 기계가 아니라 생존 예측 기계로 다듬어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속는 착시 현상들도 새롭게 이해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뻔히 알면서도 착시에 속을까요? 똑같은 길이의 두 선인데 하나가 더 길어 보이고 정지해 있는 그림인데 빙글빙글 돌아 보이는 착시들 말입니다. 자를 대고 재봐서 같은 길이라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도 눈에는 여전히 다르게 보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뇌의 예측 시스템이 너무나 강력하고 자동적이기 때문입니다. 뇌는 평생의 경험으로 다져진 예측 규칙에 따라 그림을 그리는데 착시 그림은 그 규칙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뇌를 속이도록 설계된 겁니다. 그래서 진실을 알아도 뇌는 계속 잘못된 그림을 고집하는 거죠. 착시는 뇌의 고장이 아니라 오히려 뇌가 얼마나 부지런하고 자동적으로 세상을 지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평소에는 그 예측이 너무 잘 맞아떨어져서 우리가 눈치를 못 챌 뿐이고 착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비로소 그 지어내기의 현장이 딱 들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현실은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아주 잘 만든 시뮬레이션에 가깝습니다. 이걸 비유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벗을 수 없는 아주 정교한 가상현실 헤드셋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헤드셋 안에 펼쳐지는 화면이 바로 우리가 현실이라 부르는 세계죠. 그 화면은 바깥 세상의 신호를 받아 실시간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제법 그럴듯하고 대체로 잘 들어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뇌가 계산해서 만들어낸 화면일 뿐 바깥 세상 그 자체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벗을 수 없는 헤드셋을 쓴 채로 평생을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뇌는 마치 소문만 듣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습니다. 방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본 적 없는 화가가 문틈으로 들려오는 소문들을 짜 맞춰서 바깥 풍경을 그리는 거죠. 저 사람은 키가 크다더라, 저기 나무가 있다더라, 이런 조각난 정보들을 가지고 그럴듯한 한 폭의 그림을 완성합니다. 그 그림은 대체로 실제와 비슷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소문을 재료로 화가의 상상력이 빚어낸 작품인 거죠. 우리가 보는 세상이 딱 그렇습니다. 전기신호라는 소문을 재료로 뇌라는 화가가 그려낸 그림. 그게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흔히 쓰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그 말도 이제는 조금 다르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본다는 걸 가장 확실하고 객관적인 진실이라고 여깁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라는 말은 곧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라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파헤친 진실은 정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다는 것이야말로 뇌의 가장 왕성한 창작 활동이고 어쩌면 가장 속기 쉬운 감각이라는 것을요. 목격자의 증언이 종종 엉터리인 것도, 같은 사건을 본 사람들의 기억이 저마다 다른 것도 다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뇌가 그려낸 서로 다른 그림을 진실이라 믿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내 눈으로 봤으니 확실해 라는 생각이 들 때면 잠깐 멈춰서 이렇게 되물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진짜 세상을 본 걸까? 아니면 내 뇌가 그려낸 그림을 본 걸까? 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조심스러워야 할 지점에 다다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 그러니까 뇌가 정의 신호로 세상의 모형을 만든다, 색과 소리를 만들어낸다, 예측하고 오차를 수정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신경과학이 밝혀낸 상당히 탄탄한 과학적 사실들입니다. 맹점 실험도 세계 원리도 지연 보정도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에는 과학이 아직 정직하게 모른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절벽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겁니다. 좋습니다. 뇌가 정의 신호를 처리해서 빨강이라는 정보를 만들어낸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 정의 신호 다발이 어떻게 실제로 느껴지는 빨강이 되는 걸까요? 그 생생한 빨강의 느낌, 그 따뜻함, 그 강렬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컴퓨터도 빛의 파장을 감지해서 이건 빨강이다 라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빨강을 느낄까요? 뭔가를 경험한다는 그 느낌 자체, 의식이라고 부르는 이 신비로운 현상은 대체 물질 덩어리인 뇌에서 어떻게 피어나는 걸까요? 이 질문을 철학자들은 의식의 어려운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저는 아주 정직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도 철학자도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아직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뇌의 어떤 전기 활동이 어떻게 주관적인 느낌으로 바뀌는지 그 연결고리를 우리는 아직 단 하나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뇌의 어느 부위가 시각을 담당하는지, 신경세포가 어떻게 신호를 주고받는지는 아주 상세히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물리적인 작동을 다 안다고 해도 왜 거기서 느낌이라는 것이 생겨나는지는 여전히 캄캄합니다. 물이 든 컵을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봐도 목마름이라는 느낌이 튀어나오지 않듯이 신경세포의 전기 활동을 아무리 낱낱이 안다 해도 거기서 어떻게 빨강의 생생한 느낌이 피어나는지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어떤 학자는 의식이 뇌의 복잡한 계산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현상이라고 보고, 또 어떤 학자는 그렇게 간단히 설명될 문제가 아니라고 맞섭니다. 어떤 이는 의식이 우주의 근본 성질일지도 모른다는 대담한 주장까지 합니다. 이건 아직 활발하게 논쟁 중인 인류에게 남은 가장 깊은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과학이 확실히 아는 부분이고 그 너머 의식의 정체는 아직 미지의 영역이다. 이렇게 선을 분명히 그어두겠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직하게 구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저희 파인만의 길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태도니까요. 모른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한 알미거든요. 자, 이제 시야를 한번 넓혀봅시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그저 흥미로운 과학 상식에 그치는 걸까요? 천만에요. 이 진실은 우리가 서로를,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친구 민수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이 민수와 함께 저 빨간 사과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민수도 나와 똑같은 빨강을 보고 있겠지 하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느끼는 빨강은 여러분의 뇌가 만들어낸 겁니다. 민수가 느끼는 빨강은 민수의 뇌가 만들어낸 거고요. 두 사람의 뇌는 서로 다른 유전자로 서로 다른 경험을 쌓으며 서로 다르게 배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뇌가 그려낸 그 빨강과 민수의 뇌가 그려낸 빨강이 정말로 똑같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민수가 느끼는 빨강은 여러분이 느끼는 것과는 미묘하게 다른, 여러분은 평생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떤 빛깔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빨강이 민수의 눈에는 여러분의 초록처럼 느껴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걸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수도 그 색을 볼 때마다 빨강이라고 부르도록 어릴 때부터 배웠으니까요. 우리는 그저 둘 다 그걸 빨강이라는 같은 이름으로 부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서로 같은 걸 본다고 믿고 있을 뿐이에요. 그 느낌 자체를 서로 꺼내어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 방법은 안타깝게도 이 우주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머릿속 극장의 유일한 관객이고 그 극장의 문은 다른 누구에게도 열리지 않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정말 아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같은 방에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각자의 뇌가 지어낸 서로 다른 우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의 우주가, 민수에게는 민수만의 우주가, 그리고 지구상의 80억 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우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우주 속으로 단 한 발짝도 들어가 볼 수 없어요. 우리는 각자의 두개골이라는 캄캄한 상자 안에 갇힌 채 평생 자기만의 세계를 홀로 지어내며 살아가는 외로운 창조자들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 이야기를 절망으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놀라운 기적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뇌 속 우주에 갇힌 외로운 존재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토록 잘 소통하고 함께 웃고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답은 이겁니다. 우리 각자의 뇌가 지어낸 환각들이 놀랍도록 서로 잘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물리 법칙이 지배하는 하나의 진짜 세상으로부터 신호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환각과 민수의 환각은 완전히 똑같진 않아도 대부분 아름답게 포개어집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현실이란 결국 80억 개의 환각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거대한 합창인 거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잊지 마셔야 할 건 저 바깥에 진짜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사과도, 진짜 나무도, 진짜 파장도 저기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직접 만질 수 없을 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뇌라는 통역사를 거쳐서만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역사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쓰면서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세상을 번역해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민수가 함께 사과를 보고 저기 사과가 있네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겁니다. 각자의 환각 속에 살면서도 서로 손을 맞잡을 수 있다는 것. 이건 사실 우주가 우리에게 준 가장 따뜻한 선물이 아닐까요? 외로운 창조자들이 각자의 우주를 지으면서도 그 우주들이 서로 겹쳐져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 저는 이게 정말이지 눈물나게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이 보는 이 세상은 진짜 저 바깥의 모습일까요? 이제 여러분은 이 질문의 답을 진심으로 음미할 수 있을 만큼 탄탄한 지식을 쌓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이지 하고 아무 의심 없이 넘기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상식을 끝까지 물고 늘어진 덕분에 우리는 뇌가 캄캄한 상자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았고 눈이 보내는 건 전기 신호뿐이라는 것을 배웠으며 뇌가 그 신호로 세상의 모형을 지어내고 끊임없이 예측하고 수정한다는 것을 이해했고 마침내 우리가 보는 현실이란 진짜 세상과 잘 맞아떨어지는 하나의 통제된 환각이라는 그 소름 돋는 진실에 도달했습니다. 사과 한 알이 우리를 뇌과학의 가장 깊은 곳까지 데려다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여행의 끝에서 우리가 만난 건 차가운 신경세포 다발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를 위해 온 우주를 그려내고 있는 경이로운 예술가였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이 화면조차도 전기 신호로 받아들여 여러분만을 위한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봐온 모든 노을, 모든 얼굴, 모든 색깔은 저 바깥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오직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만 피어났던 여러분만의 걸작이었던 거죠. 어쩌면 이건 조금 외로운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건 우리 각자가 저마다 하나의 우주를 품은 얼마나 경이로운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벅찬 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다 보고 고개를 들어 여러분 앞에 펼쳐진 방을 한번 둘러보세요. 창밖의 하늘, 손끝에 닿는 책상, 저 멀리 놓인 빨간 사과 한 알. 부디 그 풍경을 그냥 무심히 흘려보내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세상은 저 바깥에서 그냥 흘러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뇌가 캄캄한 상자 속에서 오직 여러분 한 사람만을 위해 이 순간 새로 그려낸 단 하나뿐인 그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예술가가 실시간으로 그려내는 걸작 한가운데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 걸작의 이름은 바로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준비한 우리가 보는 현실에 숨겨진 뇌의 비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이 깊고 놀라운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에 그리고 무심코 바라보던 풍경 하나에 기분 좋은 느낌표를 콕 찍어 주었다면 잊지 마시고 저희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일상을 뒤흔들고 지적 호기심을 가득 채워줄 훨씬 더 흥미진진한 과학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눈에 비치는 이 놀라운 세상에 새삼 감탄하며 끝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웃는 얼굴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